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 어딘가에 작은 염증이 있습니까?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변명으로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27명의 왕이 즉위했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문종, 세조, 성종, 효종, 정조를 포함한 여러 왕들이 바로 그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질병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닙니다. 바로 종기입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는 그 작은 염증, 피부에 난 그 작은 덩어리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물줄기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건강, 그리고 성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 조선의 왕들은 작은 종기 하나를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었고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했으며 온 나라의 모든 자원이 왕의 건강을 위해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간단한 피부 염증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문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문종이 세자 시절인 36세 때 등에 종기가 났는데 그 길이가 한자 약 30cm에 달했고 너비가 15cm나 되는 거대한 염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겨우 고름이 터졌는데 그 안에서 엄지손가락만한 괴사 조직이 6개나 나왔습니다. 이 종기는 그 후로도 계속 문종을 괴롭혔고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38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창 일할 나이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피부 염증으로 숨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조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개혁 정치를 펼치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던 그 위대한 군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조 24년, 그러니까 정조가 죽은 1800년의 기록입니다. 등골뼈 아래쪽부터 목 뒤 머리가 난 곳까지 여기저기 종기가 부어올랐는데 그 크기가 벼루에 물 담는 연정만큼이나 컸다고 합니다. 잠깐 잠이 들어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요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 나라의 왕이 피고름으로 이불을 적시며 고통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종기가 발생한 지 불과 24일 만에 정조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개혁 정치가 완성되었다면 조선은 다른 운명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모든 비극의 공통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46세였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갑을 넘긴 왕이 태조, 정종, 광해군, 영조, 고종 단 5명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7명의 왕 중에서 고작 5명만이 60세를 넘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누리던 그들이 왜 일반 백성보다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력과 부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잘못된 생활 방식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을 더 빨리 무덤으로 보낼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조선 왕들의 건강을 갉아먹었을까요? 현대 의학사 연구에 따르면 조선 왕들이 종기에 시달렸던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정을 살펴야 했고
수많은 재료와 의식을 주관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로는 면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운동 부족과 영양 과다의 치명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왕은 궁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했고 가마를 타고 이동했으며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섭취했습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에게 끊임없이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셋째, 당시의 위생관념이 현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옷을 벗으면 풍기가 침입하여 병이 생긴다고 여겼고 심지어 몸에 이가 많이 생기는 것을 건강의 징표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사대부 유이추는 자신의 일기에 몸에 이가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기록을 남겼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은 황색포도 상고균과 같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조선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활 방식 중에서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것, 운동 없이 앉아서만 생활하는 것,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것,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미루는 것, 이 모든 것이 500년 전 조선 왕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왕들은 장수했을까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무려 82세까지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 46세인 시대에 82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영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영조는 어린 시절 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궁 밖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적당한 운동과 검소한 생활 습관을 익혔습니다. 둘째, 영조는 평생 검약한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침실은 일반 양반가보다도 소박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겨울에도 창호의 틈을 바르지 않은 채 추위를 참고 지냈다고 합니다. 셋째,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금주령을 내렸는데 스스로도 이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74세 때 신하들이 피부가 청년 시절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장수한 왕들의 공통점은 권력을 쥐기 전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안락함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역설적인 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십시오. 조선 왕들이 가마만 타고 다니며 운동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킨 핵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소파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500년 전 조선 왕의 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염증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종기와 같은 피부 염증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주말에는 30분 이상 산책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과식을 멈추고 절제하는 식습관을 기르십시오. 조선 왕들은 매 끼니 수십 가지의 반찬이 차려진 수라상을 받았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만든 기름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촉진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과도한 영양 섭취가 혈액성 염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식을 습관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조가 82세까지 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검소한 식생활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한 끼에 80%만 드십시오. 야식을 끊으십시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선시대에는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것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는 유교적 관념 때문에 외과적 치료를 극도로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종기가 생겨도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고름만 짜내다가 재발을 반복하며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대에는 다릅니다. 종기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간단한 시술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이유로 별것 아니라는 착각으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작은 염증이 폐혈증으로 번지고 가벼운 증상이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 어딘가에 통증이 있다면, 이상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병원 예약을 잡으십시오. 이것이 조선 왕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않고 과식하고 건강검진 미루고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며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500년 전 조선의 왕들이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30분 운동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건강을 점검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82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영조처럼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서 5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조선 왕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 바로 선택의 자유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